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생강이 단순히 양념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치유의 식품이라는 사실을요. 고대 인도에서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불렸고 유럽에서는 흑사병을 견뎌낸 비밀 무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은 이제야 그 놀라운 힘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생강을 그냥 고기 잡내 없애는 데만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따뜻한 차로만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생강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감기 예방 차원이 아니라 냉증 완화,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심지어는 노화 억제와 혈당 조절에 이르기까지 생강이 가진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생강을 일상 속에서 더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다 느껴지신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만의 생강 활용법을 남겨주세요. 작은 클릭이 여러분께 행운으로 가득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인류가 왜 수천 년 동안 생강을 손에서 놓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추운 겨울밤, 집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얇게 저민 생강과 흑설탕을 넣어 생강차를 끓여주곤 하셨습니다. 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방 안을 가득 채울 때면 그 향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작은 머그잔에 담긴 차를 손에 꼭 쥐고 있으면 얼어붙었던 손끝이 금세 풀리고 알싸한 맛이 혀끝에 닿으면서 몸속 깊이 퍼져나가던 그 따뜻함. 단순히 한 잔의 차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 담겨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생강차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기억 속의 치유와 안정감을 상징합니다. 68세 김정희 님도 그런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손발이 유난히 차가워 겨울이면 전기장판 없이는 잠들지 못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건강 프로그램에서 생강차의 효능을 접한 뒤 직접 만들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따뜻한 차 한 잔이 몸을 데워주는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2달 정도 꾸준히 마시다 보니 놀라운 변화를 체감했다고 합니다. 밤마다 차갑게 얼어붙던 발끝이 점점 따뜻해지고 잠을 설치던 시간이 줄어들며 숙면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김정희 님은 그때를 회상하며 전기장판을 끄고도 발이 시리지 않아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합니다. 생강차가 단순한 차를 넘어 삶의 질을 바꾸어준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생강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생강차에 꿀을 타서 먹였고 또 어떤 집에서는 소화가 안 될 때 생강차를 끓여 주었습니다. 몸이 차가운 체질이던 사람들은 겨울철이면 생강차를 반드시 찾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민간요법 차원을 넘어 세대를 이어 내려오며 축적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생강차 한 잔에 담긴 따뜻함은 단지 체온을 올리는 효과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정성과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과학적 근거도 뒷받침됩니다. 생강 속의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손발이나 냉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냉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생강차 섭취 후 체온이 올라가고 혈액순환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단순히 전통의 경험이 아니라 현대의학에서도 그 효과를 확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생강차는 몸을 데우는 것 외에도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차를 끓이는 과정에서 퍼져나오는 향과 따뜻한 온도는 뇌에 편안함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울하거나 피곤한 날, 생강차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치유제가 됩니다. 김정희 님 역시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생강차를 마실 때면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생강차가 단순한 기능성 음료를 넘어 심리적 안정과 행복감까지 전해주는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개인의 체험은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생강차를 마신 사람들은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생강이 단순히 약재로서의 가치만이 아니라 삶 속 작은 의식처럼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대 사회처럼 바쁘고 긴장된 일상에서는 이런 작은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생강차는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가족의 사랑과 지혜가 담긴 음료였고, 지금은 과학적으로도 그 효능이 입증된 건강법입니다. 나아가 생강차 한 잔이 주는 따뜻한 기억과 편안함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심리적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건강의 동반자이자 마음까지 치유하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강이 단순히 식탁 위의 양념을 넘어 인류의 건강과 생존을 지켜온 식품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생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으며 치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먼저 동양의 기록을 살펴보면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 생강을 신이 내린 치료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화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약재라는 상징적 의미였죠.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는 하늘이 내린 성스러운 영혼이라는 말로 생강을 묘사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생강은 음식 이상의 존재였고 신성한 치유의 에너지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생강을 소화제와 구풍제로 활용했습니다. 또 고대인들은 생강을 식중독 해독제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항생제도 소독약도 없던 시절 생강은 곰팡이나 세균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자연의 방패였던 셈입니다. 중세 유럽으로 가보면 생강은 단순한 약재를 넘어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격상됩니다. 16세기 영국에서는 생강 1파운드가 양 한 마리와 맞바꿀 만큼 귀했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은 생강을 사치품으로 즐겼고 그것이 곧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던 시기 생강을 꾸준히 먹던 사람들의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기록입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헨리 8세는 런던 시장에게 생강빵을 만들라고 명령했고 이후 생강은 빵과 쿠키 형태로 영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즐겨 먹는 진저 쿠키 문화도 사실은 이때부터 시작된 전통입니다. 동양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중국 의학 고전 상한론은 생강을 장기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로 언급합니다. 명나라 시대의 의학서 본초강목에도 생강은 여러 질환을 막아주는 귀한 약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생강 없이는 한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의사가 처방하는 수십 가지 한약재 중 70에서 80%의 생강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그 효능과 활용도가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역사의 흔적은 단순히 옛 기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생강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건강식품입니다. 73세 최상도 님의 사례가 그 좋은 예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소화불량이 잦고 속이 자주 쓰려서 늘 제산제에 의존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생강차와 생강을 넣은 요리를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는데 몇 달 만에 소화불량이 크게 줄고 위장의 부담도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전에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늘 더부룩했는데 지금은 소화가 훨씬 편하고 속쓰림도 거의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동양의학에서 말한 생강의 비위를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는 전통 지식이 실제 삶 속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생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인류가 수천 년간 경험적으로 검증해온 치유의 자원입니다. 그 효능을 입증하는 전통의 기록과 문화적 상징은 오늘날 우리가 생강을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성분의 작용과 임상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수천 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온 식품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신뢰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전통과 경험을 넘어 과학적 근거까지 함께 쌓여가고 있습니다. 현대 영양학과 의학 연구는 생강의 성분이 혈액순환, 면역 조절, 소염 효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과학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생강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생강은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한 양념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에게는 신성한 치유의 선물이었고 중세 유럽에서는 생존을 위한 방패이자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수천 년간 의학의 핵심 약재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과학이 확인하는 이 특별한 식품, 생강. 그 오랜 여정을 알고 나면 오늘 우리가 마시는 생강차 한 잔이 훨씬 더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생강을 한 입 베어 물면 퍼져나오는 알싸한 매운맛. 이 독특한 맛 속에는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우리 몸을 살리는 놀라운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두 가지 주인공입니다. 이 성분들이야말로 생강이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사랑받아 온 이유이자 오늘날 과학이 주목하는 핵심 비밀입니다. 먼저 진저롤입니다. 생강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대표 성분으로 신선한 생강 속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진저롤은 혈액을 데워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차가워진 강물이 얼어붙지 않도록 불을 지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강력한 살균 작용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사람들이 겨울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차를 찾았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진저롤이 세균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쇼가올은 무엇일까요? 흥미롭게도 쇼가올은 생강을 익히거나 말리는 과정에서 진저롤이 변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말린 생강이나 가열한 생강에서 더 많이 발견되지요. 쇼가올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몸의 녹과 같아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인데 쇼가올이 바로 이 녹을 닦아내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노화 방지, 염증 완화, 심혈관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각자도 뛰어나지만 함께 있을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신선한 생강을 먹을 때는 진저롤이, 따뜻하게 끓이거나 말린 생강을 먹을 때는 쇼가올이 등장해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즉, 조리 방법과 섭취 방식에 따라 다른 효능이 살아나는 셈이지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생강차, 생강즙, 말린 생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온 것입니다. 실제로 66세 오재현님은 평소 만성 기침과 목의 이물감 때문에 병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시 좋아졌다가 다시 재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던 중 지인의 권유로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끓여 마시는 과정에서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하여 매일 저녁 따뜻한 생강차를 습관처럼 챙겼습니다. 몇 달 뒤 목이 한결 편안해지고 기침도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는 약으로는 일시적 효과만 있었는데 생강차는 몸 자체가 달라지는 걸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는 진저롤과 쇼가올이 가진 복합적 작용의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저롤은 구역질 완화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임산부의 입덧 완화, 여행 중 멀미 방지에 생강이 쓰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 생강 추출물이 멀미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쇼가올은 신경세포 보호에도 관여하여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두 성분은 소화기, 호흡기, 순환기, 신경계까지 다양한 기관을 아우르는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생강은 어디에나 좋은 약이라고 말씀하시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성분들의 작용을 제대로 살리려면 적절한 섭취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으로 먹으면 진저롤, 끓여 먹으면 쇼가올의 효과가 강해지니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감기 초기에 몸이 으슬으슬 춥고 콧물이 날 때는 생강차를 끓여 마시면 쇼가올의 항산화 작용이 도움이 되고, 평소 소화가 더딘 분들은 생으로 갈아 넣은 생강이 위장을 덮이고 소화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진저롤은 불씨, 쇼가올은 바람과 같습니다. 불씨가 몸속을 따뜻하게 지펴 활력을 불어넣는다면 바람은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공간을 맑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요. 둘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집안이 온전히 살아나듯 진저롤과 쇼가올도 함께 존재할 때 몸 전체를 균형 있게 돌봐줍니다. 정리하자면 생강의 매운맛 속에는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두 파수꾼이 숨어 있습니다. 진저롤은 혈액순환과 살균, 소화에, 쇼가올은 항산화와 노화 방지, 염증 완화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조화가 바로 생강을 만병을 다스리는 뿌리로 만들어준 핵심 비밀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생강차 한 잔, 조림 속 생강 조각 하나가 사실은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지켜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 이야기를 알고 나면 생강이 결코 평범한 식재료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만병을 다스린다는 별명을 얻어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전승이나 민간요법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생강에 대해 과학이 직접 확인한 대표 효능 6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이 내용은 연구와 임상시험으로 검증된 결과이기에 우리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첫 번째는 냉증 개선입니다. 생강 속의 진저롤과 쇼가올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체온을 높여줍니다. 몸이 늘 차갑고 손발이 시린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69세 이정분님은 겨울이면 장갑을 2겹이나 끼고 다녔는데 꾸준히 생강차를 마신 후 손발 저림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생강 섭취 후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연구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험담을 넘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효과입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생강 성분은 백혈구 활동을 활성화시켜 외부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자주 걸리던 67세 박용채님은 생강차를 아침마다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서 한겨울에도 큰 감기 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강은 우리 몸속에서 작은 면역 군대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기침과 가래 완화입니다. 생강은 기관지를 자극해 가래 배출을 돕고 혈관 확장으로 호흡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특히 목이 칼칼하거나 기침이 오래가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생강 추출물이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2세 신영옥님은 만성기관지염으로 늘 기침에 시달렸는데 따뜻한 생강차를 매일 마신 이후 기침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항염 진통 효과입니다. 생강은 화학적 소염 진통제와 달리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하루 10에서 30g의 생강 분말을 섭취한 임상실험에서는 류머티즘이나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이 줄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75세 윤태수님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늘 진통제를 달고 살았지만 생강 분말을 꾸준히 섭취한 뒤 진통제 복용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해열 작용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아스피린의 약 80% 수준에 해당하는 해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피린과 달리 위 점막을 자극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이 날 때 생강차를 마시면 땀이 나면서 체온이 내려가는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체험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여섯 번째는 혈액 응고 억제와 심혈관 보호입니다. 생강 성분은 혈소판의 점도를 낮춰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거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로 인해 혈전 형성을 예방하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 조영호님은 고혈압 진단을 받고 의사의 권유로 생활습관을 바꾸던 중 생강차를 꾸준히 마셨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손발이 덜 붓는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이 6가지 대표 효능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험과 연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증을 개선하고 면역을 높이며 기침과 가래를 완화합니다. 또 통증과 염증을 줄여주고 열을 내려주며 혈액을 맑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많은 화학약물은 부작용을 동반하지만 생강은 오히려 위를 보호하는 성질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물론 과량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소화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적절한 양을 지키면 장점이 훨씬 큽니다. 결국 생강은 단순히 전통이 증명한 식품이 아니라 현대 과학이 확인한 믿을 만한 건강법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매일 마시는 생강차 한 잔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작은 의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강이 몸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차로만 마시면 되는 건가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지요. 하지만 생강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생활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생강 홍차입니다. 잘 씻은 생강을 껍질째 갈아 넣고 흑설탕이나 꿀을 조금 더하면 은은한 단맛과 함께 깊은 풍미가 살아납니다. 아침에 한 잔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따뜻해지면서 하루를 시작할 힘이 납니다. 저녁에는 피로가 풀리며 몸이 가벼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장미수님은 늘 손발이 시리고 무겁다고 했는데
매일 저녁 생강 홍차를 마신 뒤로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고 부엌에 있는 기본 재료로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활용법은 요리에 더하는 생강입니다. 된장국에 생강을 조금 갈아 넣으면 특유의 구수함과 함께 알싸한 향이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냅니다. 수프나 조림 요리에 넣으면 느끼한 맛을 잡아주고 소화도 훨씬 편해집니다. 특히 고기 요리에 생강을 곁들이면 잡내가 사라지고 풍미가 살아나면서 동시에 소화 부담까지 덜 수 있습니다. 회를 먹을 때는 고추냉이 대신 생강을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깔끔한 매운맛이 회의 신선함을 살려주면서 몸에도 이롭습니다. 요리를 자주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시판되는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절임 생강이나 튜브 생강은 간편하면서도 건강 효과를 챙길 수 있는 도우미입니다. 외식할 때도 작은 튜브를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국물이나 면 요리에 살짝 넣으면 어디서든 생강의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70세 윤경수님은 직장 생활 때부터 외식을 자주 했는데 튜브 생강을 휴대해 습관처럼 사용한 덕분에 속쓰림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생강은 먹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부로 흡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생강을 담가 목욕을 하면 몸이 데워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특히 겨울철 냉증이나 근육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생강을 곱게 갈아 주머니에 넣고 욕조에 띄우면 은은한 향이 퍼지면서 피로가 풀리고 땀이 나며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집니다. 장시간 서서 일하는 67세 하정숙님은 발이 늘 붓고 무거웠는데 주 2회 생강 조격을 하면서 붓기가 빠지고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생강 스파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강을 갈아 천에 싸서 찜질팩처럼 어깨나 허리에 올려두면 근육이 풀리고 통증이 완화됩니다. 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며 혈류를 개선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꾸준히 사용하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이라고 해서 생강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위 속에서 차가운 음료만 찾다 보면 몸속은 오히려 더 차가워집니다. 이럴 때는 아이스 생강 홍차가 좋은 대안이 됩니다. 시원하면서도 몸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아이러니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페트병에 미리 담아두고 야외 활동 중 마시면 더운 날씨에도 기운이 빠지지 않고 활력이 유지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생강은 단순히 감기에 좋다는 수준을 넘어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 동반자입니다. 차로, 요리로, 간편 제품으로, 심지어 목욕과 찜질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라는 점입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생강을 접하는 습관을 들이면 차가웠던 몸이 점점 따뜻해지고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정리하자면 생강은 특별한 건강식품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생활 속 실천이야말로 건강을 오래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저녁 된장국에 생강을 조금 갈아 넣거나 따뜻한 생강 홍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몸과 마음이 함께 따뜻해지는 경험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강은 단순히 한 잔의 차, 한 조각의 양념으로 끝나는 식품이 아닙니다. 제대로 활용하려면 우리의 생활 습관과 함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재도 잘못된 생활 습관 속에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생강의 효능을 온전히 누리려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활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먼저 과식을 피하는 습관이 핵심입니다. 배의 80%만 채우면 병이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식은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를 넘어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몸 전체의 기능을 방해합니다. 소화되지 못한 잉여 영양소가 혈액 속에 남으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이 피가 온몸을 돌면서 세포에 손상을 입히지요. 염증, 동맥경화, 고혈압 같은 성인병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생강은 혈액을 맑게 하고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과식으로 스스로 혈액을 오염시킨다면 제 힘을 다하지 못합니다. 결국 건강은 음식과 생활 습관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입니다. 72세 윤성호님은 이 사실을 몸으로 깨달은 분입니다. 평생 아침부터 점심까지 늘 배불리 먹는 습관이 있었고 갈수록 혈당과 혈압 수치가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건강 경고를 받고 난 뒤 아침 식사를 과감히 줄이고 대신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배설이 원활해졌습니다. 점심에는 예전의 절반만 먹었는데
오후까지 머리가 맑고 졸리지 않아 업무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혈당과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된 것을 확인한 뒤 그는 생강차가 단순히 몸을 덮인 게 아니라 나의 식습관을 바꿔준 스승 같은 존재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습관은 아침 식사와 배설의 균형입니다. 아침 시간대는 원래 우리 몸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때 과식하면 배설 작용이 방해를 받습니다. 대신 흑설탕을 약간 넣은 생강차는 위장을 무겁게 하지 않으면서 뇌와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즉, 배설은 도와주고 에너지는 채워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아침을 생강차로 대체한 분들 중 상당수가 체중이 줄고 속이 편안해지는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생활 습관은 차가운 음료 대신 따뜻한 음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차가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몸을 차갑게 만드는 습관은 오히려 대사를 떨어뜨리고 체력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여름철에 시원한 음료가 당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럴수록 속은 차가워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럴 때 따뜻한 생강차는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더운 여름에 아이스 생강 홍차를 만들어 마셔도 좋습니다. 시원하면서도 몸속까지 차갑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혈액순환을 도와주어 여름철 무기력과 피로를 막아줍니다. 66세 하정미님은 여름만 되면 늘 무기력하고 오후만 되면 소화가 안 되어 눕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 생강 홍차를 냉장고에 상비해 두고 갈증이 날 때마다 마시는 습관을 들이자 더운 날씨에도 기운이 빠지지 않고 소화도 한결 편해졌다고 합니다. 차가운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아이스 생강 홍차는 속까지 시원하면서도 부담이 없었다는 것이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생강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성분을 제공하는 식품을 넘어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의 과식을 줄이고 생강차로 시작하는 습관, 배의 80%만 채우는 식사법, 차가운 음료 대신 따뜻한 생강차를 선택하는 습관. 이 세 가지 생활 방식만 바꿔도 몸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정리하자면 생강은 생활 속 작은 습관과 연결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단순히 좋다더라 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사와 음료 습관, 아침 루틴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때 비로소 건강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약재이자 식품이지만 더 나아가 삶의 방식을 바꾸는 지혜의 열쇠입니다. 오늘 아침 생강차 한 잔으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몸은 물론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경험을 직접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면 오히려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도 적정량과 올바른 섭취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기대와 달리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강을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가장 흔한 부작용은 속쓰림과 소화불편입니다. 생강은 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강하지만 체질이나 섭취량에 따라 위산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과도한 생강 섭취가 오히려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9세 하영자님은 관절통을 완화하려고 하루에 생강 분말을 큰 숟가락으로 두세 번씩 먹다 보니 속이 타는 듯한 증상을 겪었습니다. 이후 섭취량을 줄이고 식사 후 따뜻한 생강차로 바꾸면서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적정량과 섭취 시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적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하루 생강가루 2에서 4g 혹은 신선한 생강으로는 약 한두 조각, 약 10g 내외를 권장합니다. 이 정도면 생강의 효능을 누리기에 충분하면서도 부작용의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생강은 혈액을 맑게 하고 응고를 억제하는 성질이 있어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인 와파린, 아스피린과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약이나 당뇨약과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74세 김두현님은 심장질환으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데 평소처럼 생강차를 즐기다가 멍이 잘 드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의사와 상담한 결과 생강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였더니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례처럼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체질과 상황에 맞는 섭취법입니다.
몸이 원래 뜨거운 분들은 생강을 과다 섭취하면 열감을 느끼거나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생강이 큰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땀이 지나치게 나고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체질을 고려해 섭취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생강을 껍질째 갈아 바로 먹기보다는 살짝 끓여 쇼가올 성분을 활성화시켜 마시는 편이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네 번째로 기억해야 할 점은 아이와 임산부의 경우입니다. 아이들은 소화기관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생강을 많이 먹이면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입덧 완화 효과가 있어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소량만 섭취해야 하며 고위험군 임산부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꾸준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빨리 효과를 보려고 하루에 여러 번 생강을 먹다가 부작용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단기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한두 잔의 생강차, 일주일에 몇 번 요리에 곁들이는 습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68세 박정수님은 무릎 통증 때문에 생강을 한 번에 많이 먹었다가 탈이 났지만 이후 매일 저녁 생강차 한 잔을 꾸준히 마시면서 무릎 통증이 완화되고 속도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생강은 분명 강력한 효능을 가진 식품이지만 적절히 안전하게 섭취해야 진정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지키고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며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생강은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건강을 지키는 지혜는 언제나 균형에 있습니다. 효과만 강조하고 위험은 외면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생강을 올바르게 즐기고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위한 현명한 길입니다. 오늘부터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생강은 부작용 걱정 없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생강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늘 사랑받아 온 식품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생강이 단지 옛사람들의 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의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와 세계적 건강 트렌드를 보면 생강은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식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 효과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 생강 추출물이 제2형 당뇨 환자의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중성지방을 줄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67세 정용철님은 당뇨 초기 판정을 받고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생강차를 매일 마셨습니다. 6개월 뒤 재검사에서 혈당 수치가 안정권으로 들어오자 그는 약만으로는 부족했는데 식습관 속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힘을 주는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항암 보조 효과에 대한 관심입니다. 아직 초기 연구 단계이지만 생강 속 쇼가올과 진저롤이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곧 생강이 암을 치료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의학적 치료와 병행할 수 있는 보조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런 연구들은 앞으로 생강이 단순한 민간요법을 넘어 의학적 보조식품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세 번째는 항노화와 뇌 건강입니다. 활성산소를 줄이는 항산화 작용 덕분에 생강은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치매 예방이나 신경세포 보호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주목받을 부분입니다. 71세 김은숙님은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나 걱정됐는데 생강차를 마시면서 집중력이 회복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개인 체험이지만 과학적 연구 결과와 맞물려 시니어 세대에게 큰 관심을 끄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와 감염병 시대의 필요성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면역력이라는 단어에 더욱 민감해졌습니다.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면역을 지키는 방법을 찾는 흐름이 커졌습니다. 그 중심에 자연식품, 특히 생강이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 건강 관련 잡지에서는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이 검색된 슈퍼푸드 중 하나로 생강을 꼽았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식품으로서의 가치입니다. 생강은 특별한 가공 과정 없이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고 보관과 유통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미래에는 단순히 영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생강은 이 조건을 충족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기록과 현대의 과학을 넘어 생강은 미래에도 계속해서 중요한 슈퍼푸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면역력 강화, 혈당 콜레스테롤 조절, 항암 보조, 항노화, 뇌 건강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깊은 연구가 진행된다면 생강의 효능은 더욱 폭넓게 밝혀질 것입니다. 생강은 단순히 옛날 어머니가 끓여주던 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전통의 지혜로, 현재는 과학의 근거로, 그리고 미래에는 의학과 웰빙 산업의 슈퍼푸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시는 생강차 한 잔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미래 건강을 준비하는 작은 투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생강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어지는 치유의 식품입니다. 한 잔의 따뜻한 생강차가 몸을 데우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듯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생강을 어떤 방식으로 즐기고 계신가요? 따뜻한 생강차, 요리에 곁들이는 조각 혹은 목욕이나 찜질로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함께 시청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또 하나의 방법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작은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앞으로 더 좋은 건강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만든다. 생강 한 조각, 생강차 한 잔처럼 소소한 실천이 결국 우리를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